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을 판결할 1심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이 부장판사의 입에 집중되는 이유는 그가 최근 보여준 타협 없는 엄벌주의 성향 때문입니다. 이 부장판사는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을 잇따라 선고해왔습니다.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법조계를 놀라게 했습니다. 이어 6월 22일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구형량을 뛰어넘는 호된 심판을 내려온 이진관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내란특검팀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. 당초 6월로 예정됐다. 두 차례 연기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. 앞선 재판에서 구형량에 5년, 8년을 더해 엄벌을 내렸던 이진관 판사가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, 그러니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특검이 윤석열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관심 있는 게 이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. 예. 그러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1심과 2심, 그러니까 1심의 우인성 부장판사, 그리고 2심의 신종옥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통상 법원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겹치게 되면 재판부끼리 서로 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예. 결론에서 이제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.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여럿이잖아요. 근데 서로 뭐 그렇게 소통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소통 안 한다? 네. 네. 과거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사건이 워낙 중대하니까 그 조심하는 건지 뭐 서로 간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, 어떻든 이번에 그러니까 그 지난 김건희 씨 재판에서의 원심과 항소심 결과가 사람들 되게 허탈하게 했단 말이에요. 예.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냥 갔다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해가지고 갖다 안기고 그 다음에 뭐 부탁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냐,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,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가에 대한 명확한 좀 판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제 만약에 이진관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 이제 상급심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같은 결론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. 그렇겠네요. 예, 예. 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거참 말이 많네.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, 얘기했다. 그리고 내가 상인이한테 말을 할게.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까지 했잖아요.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, 뭐 그렇게 말이 많네. 당에서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상현이한테, 윤상현한테도 하고,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.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.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.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, 대통령님. 그래. 예, 사모님. 내가 있는데 애들이 거의 믿는데 할 수 있어. 윤상현한테는 조용. 아니, 저희 뭐지, 당선자가요? 예.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, 예.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, 지금 전화해서. 예, 고맙습니다. 네네네.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잘 될 거예요. 괜찮아요.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죠, 뭐. 예, 고맙습니다. 세상에 그거를 공심이가 한 거지 윤석열이 한 게 아니니까 관련이 없다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판결에다 써놨으니, 예.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못하는 거고, 그럼 대가도 없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, 명태균은?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대야 되니까 환심을 살라고 그랬다. 그러면 왜 환심을 사야 되느냐 되는 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. 예. 뭐 때문에 환심을 사?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환심을 사야 되는 거지. 그러면 다시 또 공천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대가가 아니라는 말이냐, 여기에 대해 또 답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.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, 제발. 그동안 일부 판사들은 보면 권력자들을 좀 봐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? 예.
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사례를 보면 권력자들에게 더 오히려 엄히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자들 봐준다고 표현하시는 그 정서의 밑바닥에 있는 게 여러 판결문에서 뭐 50년 동안 또 오랜 동안 기간 공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예. 뭐 그런 점을 참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거는 가중사유지 감경사유가 아니고 가중사유 감경사유 공직에 있으면서 헌법과 법률을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걸 어겼으면 오히려 더 엄하게 벌여야 되는 게 그렇죠. 맞지. 특히 내란처럼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.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보면 이 판사들의 소위 말하는 계급의식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지배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벌인 범죄에 대해서 내가 가혹하게 하는 거는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 있다.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진 거 없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뭐 배움도 길지 않고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내 손아귀에서 그냥 무시하면서 재판해도 되고 나름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껐덕거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존중해줘야 된다. 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히시는 거고 한데 이게 어제 오늘 윤석열 시대부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는 거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법원은 원래 그렇다. 원래 그렇다.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거나 납득하지 못해요. 아니 왜 전에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. 그 전에는 몰랐잖아. 니들이 이걸 공개를 안 했잖아. 이렇게 예.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재판 공개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워낙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서 할 수 없이 지금 그리고 특검법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. 예. 다른 사건 재판도 이렇게 공개하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. 거의 다 안 받아들이지. 다른 재판 판결문도 공개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겠네요. 네. 그러면 또 이제 내란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게 비공개되면 또 다 원래 원 상태로 돌아가겠네. 이제 그렇죠. 판사들이. 국민들이 이제 요거 또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큰 건 하나 없어졌으니까 또 관심이 식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길 바라는 거지.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거에 기대서 지금 신청했던 사람들이 번번이 다 거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내란 재판 아닌 거에서는. 예. 그렇군요. 민중기 특검이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거든요. 네. 예, 이게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다가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. 네. 그리고 최측근 소윤이라고 아마 불렸던 것 같은데 네. 윤대진 전 검사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이게 다 허위사실이다. 그렇죠.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미 탄핵으로 뭐 파면은 됐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뭐 이미 탄핵되고 파면돼서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야 뭐 그 문제가 크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이게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지금 토해내야 될 수 있는 토해내는, 상황인데 예, 입장이니까.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? 가능할까?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게 맞고 당연히 허위사실 토해내야 공표가 되죠. 되게 굉장히 세잖아요. 그럼요. 그간의 대법원 판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그거 사실은 그 두 가지만 특검이 기소했다는 거지 윤석열 거짓말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. 그거는 너무나 입증이 쉬운 거짓말 아니에요. 네. 그다음에 뭐 자기 처가나 부인과 관련한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었잖아요. 10원 한 푼 뭐 손해 준 게 없다. 주식도 뭐 손해를 본 거지. 뭐 주가 조작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모함이다. 뭐 이런 얘기.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채널A 조작 사건이나 뭐 여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무슨 고발 사주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괴문서 운운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이런 짓들을 다 했는데 그것들이 기소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는 배경 사실로서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게 맞고 이런 자를 당선 무효를 시켜야지 다음에 저런 자를 또 뽑아놓고 또 탄핵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된다. 그런 역사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도
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영부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법원이. 예.